이 책 우보천리, 동행만리는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환의 인문경영 철학을 기록한 저작입니다. 우보천리는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겠다는 뜻이며 동행만리는 함께 가야 만리를 갈 수 있다는 경영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겪은 가난과 역경, 지방대 출신이라는 한계를 결코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공으로 삼아 꾸준히 걸어간 삶이 이 책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속도보다는 방향과 깊이를 중시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쌓아 올린 내실이야말로 오래가는 삶과 기업의 토대라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크게 네 축, 가치 경영, 사람 경영, 독서 경영, 역사 경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치 경영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는 일이며 사람 경영은 조직과 리더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다룹니다. 독서 경영은 인문학을 조직 속에 스며들게 한 실천 방식이며 역사 경영은 과거의 지혜가 오늘의 리더십과 조직에 주는 통찰입니다. 저자는 이 네 축을 통해 얼마나 빨리 이루었느냐보다 얼마나 많이 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즉, 화려한 성공보다 깊이 있는 삶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또한 그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란 좋은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는 조직이며 함께 갈 때 비로소 먼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철학은 단순한 경영 전략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연결됩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은 창업가의 고단한 여정과 결단, 그리고 그 속에서 길러진 철학적 단단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조직을 이끄는 리더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도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흐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축을 중심으로 저자가 전하고 싶은 지혜를 본문을 통해 탐색해 나가려 합니다. 가치 경영.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 삶에는 누구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윤동환 회장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우보천리라 표현했습니다. 소처럼 느리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걸음, 그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난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의 경영 철학은 화려한 혁신보다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꾸준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지속을 낳는다. 이것이 바로 가치 경영의 출발점입니다. 그는 또 자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존이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며 남과의 비교를 끊는 지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은 남보다 빨라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지 않아서 지켜내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히 기업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포기할 줄 아는 용기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리하게 모든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버림을 통해 본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해야 얻는 것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때로는 사업보다 사람을, 이익보다 신뢰를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결국 기업의 생명을 길게 하였습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그는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연을 옷깃 인연이라 불렀습니다. 잠깐 스쳐도 감사하고 오래 함께하면 더 깊이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모든 만남은 의미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늘 예의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했습니다. 윤동환 회장은 또한 원칙 중심의 사고를 경영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그의 결정은 언제나 원칙에서 시작되어 사람의 마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원칙이 없는 리더십은 모래 위에 집과 같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로 경영의 본질을 요약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치 경영은 그에게 단순한 경영 이론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철학이었습니다. 2. 사람 경영. 사람을 알면 경영이 보인다.
윤동환 회장은 기업을 사람의 집합체라 정의하였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사람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보다 현장의 공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직원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는 리더십, 그것이 조직의 신뢰를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겸재라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모두를 함께 살린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성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영의 목표를 함께 잘 되는 것에 두었습니다. 돈에 대한 철학도 명확했습니다. 그는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익 이전에 의미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익은 그 의미가 사회와 연결될 때 자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라 하였습니다. 사람 경영의 중요한 부분은 채용과 퇴직입니다. 그는 입사보다 퇴사의 기업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떠나는 이들에게도 예의를 다하고 그들의 앞날을 응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 배려는 결국 남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또한 오래 머무는 조직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곳은 정직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다. 그는 임직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평가와 따뜻한 피드백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협상 또한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협상을 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함께 이익을 만드는 과정이라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긴 협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함께 웃은 협상은 오래갑니다. 그의 사람 경영은 결국 동행만리의 실천이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갈 때 그 길이 비로소 멀리 이어진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독서 경영, 인문학이 경영 안으로 윤동환 회장은 스스로를 독서로 살아온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독서로 시작되었습니다. 책은 그에게 경영의 교과서이자 삶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독서는 사람의 깊이를 만든다. 리더는 생각의 깊이만큼 멀리 본다. 그는 회사 안에 독서 경영 문화를 도입하였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을 정례화했습니다. 책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3가지 독서 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반복 독서.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으며 문장의 깊이를 새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메모 독서. 읽은 문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기록하였습니다. 셋째, 공유 독서. 지식은 나눌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독서는 경영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단단한 근육이 있어야 위기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는 책에서 길을 찾았습니다. 특히 논어와 손자병법, 그리고 도덕경은 그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윤동환 회장은 또한 독서를 통해 인문학과 경영의 접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기술 중심의 경영이 인간의 본질을 잃는 순간 기업은 길을 잃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문학을 경영의 심장에 두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보고 경영은 사람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인문학 없는 경영은 사람 없는 경영입니다. 이 철학은 단지 개인의 습관을 넘어 조직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4. 역사 경영. 이순신에게서 배운 지혜 윤동환 회장은 역사 속에서 리더십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가 가장 존경한 인물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이순신에게서 내면의 강함과 조직의 단결을 보았습니다.
이순신은 실패와 패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길 수 있는 전쟁보다 지켜야 할 가치를 선택했습니다. 윤동한 회장은 이런 자세를 내실 경영이라 불렀습니다. 겉의 화려함보다 속의 단단함을 중시했습니다. 그는 또 자력갱생을 기업 생존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남의 자본에 기대지 않고 내부의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마다 이순신의 필사즉생 정신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은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윤동한 회장은 이 철학을 조직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부서를 벽으로 나누지 않고 협력으로 연결하였습니다. 부드러운 리더십 속에서 강한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 공부를 경영의 필수 과정으로 삼았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의 본성과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인문학과 역사를 통해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의 연속입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 큰 성취를 이룬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결어 다시 우보천리 동행만리 윤동한 회장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느려도 좋다. 그러나 멈추지 말라. 혼자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는 인생과 경영을 다르지 않게 보았습니다. 삶을 경영하듯 다듬고 경영을 삶처럼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철학은 결국 사람 중심의 경영, 의미 중심의 삶으로 귀결됩니다. 우보천리의 걸음은 느립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깊고 단단합니다. 동행만리의 길은 멀지만 그 길은 따뜻합니다. 이 책은 그 길을 먼저 걸어본 한 사람의 발자취이자 우리 모두에게 건네는 조용한 격려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우보천리 동행만리를 통해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직하게 나아가는 삶이 결국 멀리 가는 길임을 깊이 느낍니다. 속도를 향해 내달리기보다 방향을 잃지 않고 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마음속에 남습니다. 저자는 우보천리라는 철학으로 끊임없이 더디지만 견고하게 나아가는 길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동행만리란 원칙을 통해 혼자 가는 길보다 함께 가는 길이 더욱 멀고 빛난다는 믿음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전하는 내축, 가치, 사람, 독서, 역사, 은 경영자에게만 해당하는 원칙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며 책을 통하여 성찰하고 역사와 지혜 속에서 길을 찾는 삶은 비즈니스의 영역을 넘어 한 사람의 인격을 세우는 길입니다. 읽는 이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무엇이 기준입니까? 당신은 어떤 속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할 동행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향해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때 당신의 삶과 조직은 보다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의 본론을 통해 저자가 전하고 싶은 지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습니다. 작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각 장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비춰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